존경하는 문승교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남포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덕 의원입니다. 본회의는 2020년 11월 25일 제2차 정례의 오부 사유 발언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이제 그만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지역화폐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읍면동 지원에서부터 시청 지원에 이르기까지 가입 신청서를 들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뛰어다녔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일정 부분 효과는 당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효과가 경쟁력을 가진 효과가 아니라 막대한 예산 지원에 의해 인위적인 효과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제한적이고 인위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언제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부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혹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을 감시하라고 지방의회가 탄생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추석을 전후해 전라북도 한 지자체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립도가 10% 불과하고 한 해 자체 수익이 869억 원 정도인데 추석 때 코로나 지원 명목으로 시민 전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자체 세수와 맞먹는 총 810억 원을 지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민을 위해 힘든 결정을 했다고 박수를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포퓰리즘을 지적을 받아야 할까요? 누군가 나에게 조건 없이 돈을 준다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돈이 어떤 돈이며 이 돈이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이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탄생한 지역화폐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일자리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에 먼저 기본적인 사항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2019년 8월부터 발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년간 지역화폐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되었으며 국고 지방비를 연도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난 4년간 총 발행 규모는 5,850억 원이고 총 소요 예산은 703억 6,1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2019년 발행액은 100억 원이며 국고 4억 원, 지방비 10억 6,700만 원입니다. 2020년 발행액은 1,700억 원으로 국고 132억 7,100만 원, 지방비 81억 6,500만 원입니다. 2021년 발행액은 2,000억 원으로 국고 160억, 지방비 78억 4,300만 원이며 2022년 발행액은 2,050억 원으로 국고 110억 9,400, 지방비 125억 2,100만 원입니다. 네. 당초 2018년 저희 지역 사랑 상품권이 어떻게 발행되냐면 고용이익이 지역에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발행한 비용을 국고로 보전하면서 시작된 지역 사랑 상품권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매년 덩치가 커왔습니다. 국고 지원액은 2018년 1,000억에서 시작해서 2020년에는 21년에는 2,000억, 20조 2,000억까지 발행함으로써 3년간 전국 예산은 한 100배 정도 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질문을 준비하면서 재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정은 자원 배분, 소득 분배, 경제 안정 및 성장의 세 가지 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효용성, 형평성, 경기 조절 기능 중에 어디에 포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의 질문이 상당히 좀 학문적인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기능은 지금 머스 그레이버라는 학자가 재정을 3대 기능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기능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 기능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상호 복합 작용해서 재정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중 어느 한 가지만에 해당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은 정책의 인기와 별개로 정책 효과를 따져본다면 애초부터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목적으로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부작용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작은 지자체 주민이 인근 큰 지자체의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 되려 작은 지자체의 지역 내 매출은 감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사라지는 것이 대표적인 지적입니다. 조세연구원에서도 발표했듯이 2020년도에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본다면 장기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할 경우에는 소비의 역외출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효과는 사라지고 지역화폐 발생으로 인한 발행 비용, 말하자면 우리가 추가 비용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와 같은 비용이 효율성만 남게 되므로 우리가 말해서는 이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볼 점이 많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상품권 깡이라고 하죠. 정상적인 유통이 아니라 상품권을 사서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동안 이 행위에 대한 우리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부정행위는 이 사업이 시행하는 초기에 주로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사업이 안정된 현재에서는 거의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단속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까지 17건 1,664만 원의 부당이득을 제가 환수를 했습니다. 9건에 3,700만 원 과태료를 또 부과하였고요. 그럼 17개 가맹점에 대해 가맹 등록 취소 조치를 했습니다. 타지에 비해서 우리 이제 실적을 비교해 본다면, 자, 문제는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누비전은 단순한 기능, 발행 운영비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의 고질적인 문제, 유통 단속을 위한 우리가 말하는 행정적 비용은 우리는 이 돈의 값어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및 가맹점 전문가들도 이 문제점은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2020년 10월에 국정감사 내용을 본다면요, 21년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 단속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우리가 말하는 지역 상품권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제외하고도 총 2,700여 건의 부정유통을 단속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단속 공무원까지 배치하면서까지 행정적 비용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들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걸 만약 한다면 우리가 2,700건에 몇천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다시 생각을 시차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가 깡이라고 하는 도덕적 문제가 아울러 단속이라는 행정적 낭비는 앞으로 정책에서 아마 제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요? 예, 물론 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이런 그 행정 공무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비용 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는 건 충분히 그 이해를 하고요. 다만 초창기에 이제 그 이런 제도가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부정 행위가 나왔고 이게 점차 안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은 점차 감소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정유통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위를 건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력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인력은?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난 20년부터 연 8명, 반기력 2명의 기관제를 채용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빅데이터 시스템이든지 또 한국 그 조폐공사 그 상품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부정유통을 사전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니터링 결과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부정유통 적발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창원시는 창원사랑 상품을 통해서 어느 계층이 가장 혜택을 받고 어느 계층이 가장 소외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가 발행하는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라든지 또 지역 소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것이지 어느 계층이 소외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난 2021년 그 창원시 시정연구원 누비전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은요, 현재 우리 시는 다양한 연령층에 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또 이를 유형별로 보면은 또 40대 이하는 모바일형을 선호하고 있고요, 50대는 또 지류형을 선호하는 걸로 좀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이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누비전 창원시 이제 시정연구원에서는 인식 조사를 본다면 창원 시민의 12%만이 누비전을 구매하고 있으며 월 소득 수준에 따라 누비전 사용 빈도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누비전 이용자의 월 150만 원 가구 소득일 때는 1.8%에 비해서 월 소득이 550만 원 이상은 23.6%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본다면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누비전 기간이 길고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소득이 적은 시민들의 누비전에서 대한 이용 구매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로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현재 경제 상황이지만 누비전 10% 할인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더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기 본다면 표를 본다면 30, 40대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정부의 발간 일부 계층만의 혜택에 쏠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표를 보시고. 물론 그 종이 이게 그 지역 화폐하고 현금에야만 차이일 것 같습니다. 아마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지역 화폐로 하는 것보다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소득이 좀 낮은 부분들은 지류보다는 현금을 더 선호하는 부분은 있는 것은 분명한데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종이 화폐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 상품 이제 그만합시다라는 그 5분 발언 내용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외되는 계층이 있고 모바일이나 차상위 계층 또는 현금이 없는 소득이 부족한 낮은 분들은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3년 전에도 이 자리에 서서 5분 발언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전혀 행정적으로 그 이후로는 더 많은 예산을 늘리고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역별로 그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그 지역 화폐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소득 그 창출 효과라든지 또 지역 경제를 또 활성화하는 견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그 학자들의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적게 이용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이걸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세밀한 그 연구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그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이 어느 세대가 이용하냐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이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안을 좀 보셔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 기준이 소득 매출 얼마인 줄은 아십니까?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만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10억입니다. 연매출 10억에 의해서 우리 소상공인에서 여기에 가맹점을 다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연매출 10억이라면 중소기업이겠죠. 그러니까 연매출 10억이라는 그 표가 그 중소기업법에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법과 다르게 소상공인 정의 나와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고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어쨌든 여기에 혜택을 주고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도 늘려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의 기준에 지금 학원이라든지 지금 병원 이런 부분도 소상공인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비전의 지출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연매출 10억이라는 규정도 법령으로 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루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은행 창구에 줄 서게 한다는 이야기나 공공연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지만 대리 구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됩니다. 근데 현재 그 은행에서 이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자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개인 구매 한도가 20만 원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리 구매는 불가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 대리구매의 불법과 합법을 물은 게 아니라 이 줄 서서 하게 만드는 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걸 질문드렸고 이거는요 합법과 불법을 넘어서 이 퍼주기 정책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줄을 서서 사야 될 만큼 그게 시민들이 이제
그 반응이 좋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보면은 또 도리에 보면은 또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을 서지 않게 하려면은 좀 더 많이 발급을 해야 되는데 많이 발급을 하려니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줄 서서 하는 부분은 뒤에 다시 질문이 있으니까 끝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인이 많은 지역 화폐를 가져가는 것이 재정의 기능 중에 형평성 소득 분배의 기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하자면 30, 40대 550만 원 이상 이분들이 누비전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소득 분배에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상품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가지고 재정의 어느 기능에 맞냐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전 국민이 우리 전 국민의 세금 창원시 102만 시민의 세금으로 12%가 누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그 구매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역 화폐의 목적은 구매자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가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아까 말하자면 우리가 부산에 있는 구매권을 사서 부산에 쇼핑을 간다고 마산에 있는 사람이 부산을 가고 함안에 있는 사람이 창원을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동호가 어디 쪽으로 부동호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넌 통계 잘하고 나오지 않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예. 물론 이게 어떻게 소상공인을 나오지... 활성화, 지역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 지역 경제 활성화라면 우리 시민이 우리 상품권만 사서 우리 지역 내에서 써야 하는 건데 이거는 주소지도 없고 불명하고 저도 서울권을 살 수 있고 부산권도 사서 쇼핑할 수 있어요. 제가 아울렛 가려 그러면 부산 상품권 사서 가면 됩니다. 해운대에 있는 명품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 개 산다면 부산에 동백전을 사서 갈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 여객출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까지는 그렇다면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볼 수는 지역 없는 거죠. 경제 내 활성화라고 분명히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2020년 12월 기준 빅데이터 분석에 가면 거의 우리 지역 화폐가 그 70%가 소상공인들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가 물론 소상공인 이게 70% 여기에 썼다는 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대처 효과로 대처 교환으로 쓴 거지. 이거를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살 돈을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상품권으로 사서 10% 할인이 되니까 대처해서 썼다는 대처 효과입니다. 이거는.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구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법인이 구매한 업체 수와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법인은 월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난해 법인이 구매한 것은 117개 업체에서 16억 9,30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예, 2021년 누비전을 구매 한도는 많은 시민이 누비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별에 25만 원, 법인에는 500만 원으로 22년도에 한도를 낮췄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전부 개정이 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창원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에 본다면 제5조 상품권을 할인 구매, 개인 구매는 월 100만 원, 법인은 월 1억을 초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왜 개인과 법인은 한도액을 대폭 상향했습니까? 지금 시 조례에서 지금 법인은 1억 원입니다. 1억까지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해놨고요.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당초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췄는데 그거는 아까도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유통하는 방지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시민들이 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모 법인은요, 2021년 한 해에 1월에 6천만 원, 9월에 7천만 원, 12월에 1천만 원 해서 1억 4천만 원을 구매를 했고요. 2022년 1월에 8천만 원, 2022년 8월에는 2억 원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2022년 8월에는 관련 규칙에 명시된 한도 1억을 넘었거든요. 이 법인은 2년간 총
4억 2천만 원을 구매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데 조례 그 부분은 조례에도 제가 벗어나야 한번 더 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일회 한도 금액의 1억 원이지 연 구매 한도는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2억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서면자로 요청하신 데에 아마 국장님은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한 해에 2022년 8월에 2억 원을 한꺼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식 자리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서운 추위에 바깥에 줄을 서서 지루 누비전을 구입하는 시민을 보았을 것입니다. 발행된 누비전은 총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법인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구매하도록 한 것은 맞는 것인가? 보다 많은 시민이 누비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히려 구매 한도를 낮춰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그 법인이 구매한 그 상품권도 아마 그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그 나눠준 걸로 좀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우리 지역의 소비를 될 것이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1억이 초과됐는지 그리고 법인의 1억을 한도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들 법인이 구매한 상품이 최대한 한 해가 아니라 한 해에 4억 2천만 원이라면 이게 한꺼번에 2억을 구매를 한다면 이 활용 기준에 대해서는 지침은 있습니까? 구매에 대한 그 규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만 활용하는 데서는 그 개인의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이지만 여기는 2억 원을 한꺼번에 한다면은 우리 시민이 거기에 줄을 서서 있는 그 부담감을 가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활용 방안도 지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초창기에 그 부분은 법인에서 1억 원 구매하는 부분에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초창기에 그 누비전의 활용을 위해서 법인의 권장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누비전이 많이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시의 2천억의 누비전을 발행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은 설명해 주십시오. 네, 2천억 그 누비전이 발행되기 전에 그 소비되는 비용은 할인비 그 200억 원 하고요. 그다음 운영비 38억 4,300만 원 해서 총 238억 4,300만 원이 그 비용이 들었고요. 운영비는 그 모바일 수수료, 그다음 지류용 수수료, 그다음 지주 제작 수수료, 또 발행 관리비 등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2천억에 2,237억 원이 투입되었다면 먼저 말했던 우리 공무원의 인력 자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3천억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총 4년간 5,800억에 부대 비용이 703억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10%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400여 원을 말하자면 부대 비용으로 집회를 폐쇄하고 찍어내고 거기에 모바일 그다음에 관리 비용으로선 돈이 400억 가까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모바일 운영에 담당하는 이제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모바일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시 소재에 있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여기 전국 업체가 여기 다 하나요? 아닙니다. 이게 경남도내 업체는 이곳에 다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처음 시행할 당시에 경남도에서 그 수요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막 도내 모든 지자체에서 한국간편결제원으로서 결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운영비가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얼마나 들어간지는 계산에 나와 있습니까? 운영비가 한국 그 28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28억 정도. 예. 자, 그다음에 스티커 제작이나 서식 그리고 폐기 처리 지역 담당은 어디입니까? 스티커와 서식은 창원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누비전 폐기 처리는 여기 보안성이 문제가 있어서 관내 업체가 없어서 김해 소재 시큐리티에서라는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리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안 누비전 폐기 현재는 1억 3천만 원 정도 4년간 1억 3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관내 업체하고 있는 스티커 및 서식 제작에는 1억 6천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자, 스티커하고 서식 제작에 우리가 매수가 올라가면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서면 자료 요청해서 반 결과로는요 현수막이 많을수록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지역 업체와 소상공인들의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이게 이 부대 비용으로 부대 비용 이 지금 업체들 타지자체에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그만 조금 앞번에 질문한 데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 지역 업체에 소상공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는 확인해 본 적이 더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셔야죠. 우리 창원사랑 상품권을 개시하면서 2년간 한 평균적으로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분 문제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본다면 여기에서 재정 2년간 평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표 보고. 지금 그 노비전 전체 그 사용에 보면은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식점과 식음료에서 대부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교육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학원 비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비용을 파악하고 있고, 보건은 같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비용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노비전이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식음료점과 식음료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체 한전전은 1615억 원입니다. 음식점은 29,451개 개소에서 한전행은 172억 원이고, 시중품 우리 말하는 카페, 유통입니다. 700여 개에 한전행 602억 원이고, 교육업은 6,800개, 한전행에 114억 원, 보건업은 1,800여 개에 709억 원입니다. 이 표를 보시고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근데 의원님께 지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표는 네. 2000년도 그 빅데이터 자료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처럼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요, 조금 좀 다릅니다. 지금 보건업과 그 교육업이 전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소매업과 음식점이 거의 한 7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면적으로 저 자료를 봤을 때는 개선해야 될 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 시정연구원 자료에서 보면은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젊은 세대층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원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학원과 병원도 소상공인에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맞죠? 10억 원 이하니까. 예, 소상공인에 포함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소상공인이라는 개념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규정에서 정한 소상공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현재 시점에 2020년 빅데이터에서는 저게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그다음 이 통계 수치가 좀 다른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표를 보면요, 교육업 보건업을 보면요, 우리가 현금을 다른 카드로 대체해서 쓸 거를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체를 해서 썼다는 거를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업 보건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대체를 했다는 것에는 우리가 다른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할 거를 10% 할인되니 상품권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 뿐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게 결코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시사점이라고 해서 표를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다만 그 지역사랑 상품과학과 학원을 한다기 위해서 현금으로 할 것을 카드로 한다는 것 대체는 굳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오늘 다니는 학원을 내일 그만두고 가지.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각기 아마 해석을 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 지역사랑 상품권 때문에 하지 않을 소비 요구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을 소비를 하는 비율이 진정한 상품권 효과일 텐데 그동안 추진 결과로 이 효과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효과를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면은 그런 소비가 늘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소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소득 성장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또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하지 않을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해야 되는 소비를 할인된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매 여력으로 사지 못하는 물건을 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논문에도 없고요. 전국 데이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 국회에서 예산정책서에서 지역사랑 상권 지원에 대한 경제성을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따져보고 이거를 늘려야 될 것인가, 줄여야 될 것인가,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인데 국가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예. 그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없으면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근데 도도.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으면은 지역에 있는 뭐 대학교 교수들이 논문에 보면은 이게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또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돌파구를 역할을 했다는 것은 모든 분석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통계적으로 얼마가 있고 그 숫자로 계량화된 것은 단지 없다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경제적 유발효과라든지 경쟁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내가 당연히 소비해야 할 것을 10% 지원을 받으니 상품권으로 대처하는 지적, 즉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적에 대해서 장군 씨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하지 않을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할인된 구매 여력으로 하지 못했던 추가 소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밀한 분석하지도 않고 좋다 나쁘다 필요성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효과를 그냥 판단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을 했다고 보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1년 경남 도내에만 해도 1조 1,200원이라는 이게 발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혈세는 얼마나 투입됐겠습니까? 근데 의원님, 모든 정책에는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 전부 다 나쁘고 전부 다 좋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의 정책이 펴다가 나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노비전이 이런 효과는 있고 저런 효과는 없다 제가 주먹구구로 했다는 것은 동의를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경제유발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누비전이 발행되는 계기는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고 소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좀 더 촉진을 하고자 할인을 주는 것이고요. 또 할인에 의한 것이라서도 소비가 촉진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만약에 활성화된다면은 이런 누비전 자체가 별 필요가 없겠죠. 할인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영원히 저희들은 하자는 건 아니고요. 경기가 어느 정도 나아지는 그 시기까지 과도기적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더 활성화해서 지역사랑 상품권과 달리 제한도 없고, 온누리 상품권은 사용 방식이나 사용처를 정비한다면 더 좋은 우리 시장 경제, 바닥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온누리 상품권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방식을 한정돼 바꾸자는 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누비전이 그래도 시민들한테 소비가 많이 되는 것은 가맹 유수가 많고 사용도가 그렇다면 많다는 부전 것입니다. 유통에 대한 인력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행정적 소비는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도가 처음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물론 개선되지 않았지 온누리도 않습니까? 마찬가지겠죠. 4년 동안. 그런데 이게 제도가 안착이 될 갈수록 그런 부분은 감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안착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해 바뀐 게 없는데. 정부에서도 분용조 단속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전국적으로 단속을 했지만 창원시에서는 그 분용조 단속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제도가 안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로 확인되는 겁니까? 앞으로 부정단속은 더 이상 없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인이 알려온 자료입니다.
지난 3월 6일 오후 2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 농활상품권 구매 사이트입니다. 정각에 들어갔는데 30분 이상 대기 메시지가 뜨고 기다리는 동안 판매는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이 농활상품권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아십니까? 할인권이 무려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을 구매하면 앉아서 6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모르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농촌을 사랑하고 농산물을 더 애용하고 싶고 또는 소상공인 어려움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2차적인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앞서서 10% 현금을 돌려주는데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볼모로 현금을 살포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면 속에 숨겨진 양명성은 우리는 똑바로 봐야 합니다. 이제 생산성 없는 이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별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내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송시장 상품권, 어시장 상품권, 친해중앙시장 상품권 등을 상위 내에서 발행한다면 여기에 누비제를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10억, 20억 등을 규모와 내용에 따라 지원하고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도록 한다면 계속적인 예산 지원이나 추가 비용이 지금처럼 천문학적으로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의 지속 가능한 사업의 지혜를 모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앙정부는 빚이 1038조라고 합니다. 혹자는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고 우리 자녀가 책임져야 할 돈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공짜에 길들여지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냄비 속 개구리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뛰쳐나가지 않으면 영영 나갈 기회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